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한 얘기긴 한데, 좀 우리가 왜 라플라스 변환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그래도 이해를 다시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테이블 15.1에 나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뭐 어떤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점이 뭐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가장 그러니까 좋은 거는 미분 조건을 따로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했던 거가 그 컨볼루션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원래 컨볼루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식인데, 그러니까 계산 연산 결과 연산이 이루어지는데, 얘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 도메인이라는 데로 치환이 될 거고, S 도메인으로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적분이 아니라 그냥 단순 곱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오늘도 이제 라플라스 변환의 어떤 수학적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배울 거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나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미리 좀 설명을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봅시다. 일단 지금 그 뭐 연산 과정이 복잡하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건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써서 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15.2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이 테이블을 이용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테이블이 이제 내가 예전 책에 있는 테이블도 있고, 이제 15.2랑 15.1도 있는데, 뭐 좀 상황을 봐서 어떤 게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봐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면 앞으로는 이 테이블을 좀 가까이 두고 문제 푸는 연습을 꼭 하세요.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15.2에 보면은 FT라고 하는 거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예요. 그리고 FS라고 하는 거는 S 도메인에서의 신호인데, 자, F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여기 FS라고 하는 값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표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거야. 시험 볼 때도 이 편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해야 될 거는, 자, 우리가 회로가 있을 거잖아. 그 회로를 이용한 방정식까지는 세워야 돼. 2차 방정식이 되었던 1차 방정식이 되었던 그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자, 그 방정식에 타임 도메인 신호가 있겠죠. 이 타임 도메인 신호 중에 가장 유사한 신호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주면 돼요. 물론 이제 강제 함수의 형태가 이제 이거를 결정하는 거가 되겠지. 그러면 가령 뭐 델타 t라고 하는 것이 타임 도메인 신호로 주어졌다. 여기 있는. 그러면 얘가 가지는 fs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기 라플라스 변환의 결과는 1이야. 그러면 이제 뭐 항상 뭐 델타 t만 나오진 않겠지. 뭐 델타 t를 뭐 스케일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델타 t를 타임 시프트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자 델타 t 마이너스 t 제로라고 하는 신호가 나왔어. 그러면 일단은 자 이거를 얘랑 가장 유사하게 생긴 거죠. 델타 t 마이너스 t 제로라고 하는 요 신호랑 이 테이블을 쫙 훑어봤을 때 가장 유사하게 생긴 신호를 찾아줘. 타임 도메인에서. 그럼 누가 봐도 이거지. 근데 이제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사인, 코사인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뭘 써야 될지가 좀 살짝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 그때는 좀 경험적으로 이거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를 풀면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자 FT라고 하는 거를 골랐어요. 그러면 FT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는 1이야. 근데 FT-T0는 당연히 1이 아니겠지. 일단 뭐 형태는 델타 함수로 같지만 생긴 건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 비슷한 형태의 함수 우리가 찾아줬으니까 그 다음에 될 거는 일로 넘어가야 돼. 자,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그 뭐지 그 기말고사 볼 때 따로 별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자 요게 t라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t-t라고 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시간의 변화, 타임 쉬프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타임 쉬프트에 대한 성질이 적혀 있어요. 그럼 얘의 특징은 뭐냐면, 자, ft-a라고, 그러니까
T0 자리에 A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F의 T-A라고 하는 것의 라플라스 변화는, 자, 우리가 FT를 변환하면 FS가 나와.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FS가 1이야. 그러면 요 값은 1의 값을 가지면 될 거고, 그 앞에 뭐가 붙는 거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S가 곱해졌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A라고 하는 값이 지금 주어진 요 문제에서는 뭐야? T0야. 그러면 자, 얘의 라플라스 변화 결과는 엑스포넨셜에 우리가 A 대신에 T0 넣으면 마이너스 T0, 그다음에 여기 보면 S가 있으니까 S 써주고 가로에서 한번 지웠어요. 그리고 여기에 FS를 넣어주면 되는데 FS 값이 1이니까 그 결과가 뭐다? 자,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을 할 거예요. 물론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정의가 있었잖아요. 그 정의를 가지고 적분을 해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너무 복잡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가 미분 적분을 안 하기 위해서라며. 근데 우리가 미분 적분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 굳이 라플라스 변화를 쓸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표를 사용하는 법을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말고사를 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과제, 숙제, 과제랑 숙제랑 같은 거구나. 과제 퀴즈들을 풀기 위해서는 자, 이 테이블하고 익숙해져야 돼. 친해져야 돼. 자,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라플라스 변화를 왜 배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치고 자, 다음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라플라스 변화를 했을 때 장점이 미분 적분을 안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를 보면은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적분이에요. 그렇지?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미분이 어디네? 여기. 예.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의 지금 미분이에요.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 n차 미분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미분된 식들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응되는 FS라고 하는 신호를 보면은 자, 뭐 무슨 의미인지 좀 이따 볼 거고 S, FS 마이너스 F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으로 바뀌었어.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신호의 라플라스 변화는 그냥 FT의 라플라스 변환이 FS라고 했을 때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된 거에 S 곱하고 자, 요거는 결국 뜻하는 건 초기값이에요. 초기값을 빼주면 돼. 그러면 미분 타임 도메인에서는 미분식이지만 우리가 S 도메인으로 치환해서는 그냥 곱셈, 뺄셈이지. 계산이 훨씬 쉽겠지. 그렇지? 그리고 자, 이 테이블이 주어질 거니까 이거를 잘 이용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신호 자체에다 또 S를 곱해주고 거기에 따른 또 초기값을 빼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요거에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각자 단원에 들어가서 할 거고 일단 요게 미분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자, 두 번째. 자, 적분 있어요. 자, 적분 뭐 잘 하지만 그래도 나오면 부담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적분은 오히려 더 쉬워요. 원래 라플라스 변환 FS를 적분이 한번 할 때마다 적분을 한번 할 때마다 S로 나눠주면 돼. 지금 한 번 적분했으니까 S분의 1 곱하기 FS. 만약에 얘를 또다시 적분하게 되면 S제곱분의 1 곱하기 FS. 그런 식으로 돼. 그러면 일단 우리가 FS만 잘 찾아주고 나면 미분 적분이 굉장히 쉬워지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다룰 내용이긴 한데 지난 시간에 내가 그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 동영상 좀 봐달라고 했잖아. 그렇지? 예, 그거 이제 컨버전 얘기하는데 컨버전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이렇게 약자로 써 있긴 한데 그 아스테리스라고 해서 컨버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적분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자, 각각의 F1의 라플라스 변환이 F1S 그다음에 F2의 라플라스 변환이 캐피탈 F2S라고 하게 되면 자, 컨볼루션이 S도메인에서의 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계산이 훨씬 쉬운 거지. 자, S도메인에서는 그러니까 뭐 미적분에 관련된 것들이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미적분에 관련된 것들이 S도메인에서는 그러니까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배운다. 근데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익숙하게 쓰기 위해서는 일단 요 테이블 15.2의 테이블에서 가장 유사한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를 찾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준 후에 여기 15.1에 있는 테이블, 15.1 테이블에 있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최대한, 아니, 최대한이구나. 최대한 같은 걸 찾아주고 똑같이 만들어준 후에 fs를 구해주는 거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알겠지? 음. 일단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분적분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적혀 있는 거고, 자 아까 이제 하나 간과했던 거는 ft라고 하는 함수를, 시간 타임 되고 있는 함수를 fs라고 하는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변환한 다음에 우리가 미분적분을 하지 않고 곱셈, 넌셈, 뺄셈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일로 돌아가야겠지. 자, 그거를 우리가 inverse Laplace transform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복소 평면에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복소 도메인으로 옮기거나 페이지 회로로 바꾼 후에 최종 결과가 나온 후 다시 우리가 그 실수 그 값으로 바꿔줬어야 되잖아요. 코사인을 붙여서. 이거 아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예.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다시 뭐 복습하는 의미로 몇 가지만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자주 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 자, 라플라스 변환의 자, 수학적 정의예요. 그리고 자, 원래 공업 수학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얘기했죠. 자, 일반적으로는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에 대한 적분으로 적분관이 정해지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지금 회로에서는 그러니까 제로 이전의 시간, 0 이전의 시간에는 회로가 꺼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 제로 마이너스의 시간에, 그러니까 제로 이전의 것들이 제로 마이너스의 시간에 압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직류 정상 상태에 대한 얘기가 쭉 올 거잖아. 그러면 제로의 시간에 뭔가 좀 회로가 바뀐다든지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제로 마이너스의 값이 직류 정상 상태의 그 값을 다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제로 이전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제로까지의 어떤 시간에서 일어난 이벤트가 제로 마이너스의 시간에 다 그냥 압축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자, 이거 그냥 뭐 철학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자, 중요한 거. 이건 좀 외우자. 알겠죠? 외우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저 테이블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 그때는 여기 정의로 돌아가서 여기서 말한 정의에 따라서 적분을 해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써야 되는 게 맞아. 맞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회로에서는 어차피 결과만 가져다 쓰는 입장이니까 테이블을 잘 활용하자라는 거고, 자, 테이블을 잘 활용하되 테이블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식을 통해서 적분으로 해결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 S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복소수 평면을 얘기한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복소 도메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죠.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앞으로 뭐 이렇게 표현되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 경우가 되고, 지금 라플라스 변환의 이제 필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저거는 그냥 만족한다라고 나랑 할 때는 그냥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공업 수학에서는 따져봐야 돼. 알겠죠? 라플라스 변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해서 해줘야 돼요. 푸리에 변환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내는 문제는 무조건 다 라플라스 변환이 되는 문제를 낼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봅시다. 일단 지금 여기 있는 요거가 UT라고 하는 유닛 스텝 펑션이죠. 그렇죠? 유닛 스텝 펑션이고 아까 우리가 그 15.1 그리고 15.2에 있는 테이블을 보면 거기서 두 번째 칸에 그러니까 델타 함수 말고 델타 함수 밑에 UT 그리고 1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은 우리가 유도하지만 나중에는 테이블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지금 ft라고 하는 거는 ut라고 하는 단위 스텝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것의 라플라스 변환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정의가 ft라고 하는 함수의 exponential 마이너스 st dt의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면 돼? ut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지. 그리고 저 ut라고 하는 값은 자 0보다 큰 구간에서는 1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UT가 1로 바뀌었어.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자, 마이너스 s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가 되는데 무한대의 값을 t 대신에 넣어주게 되면 얘가 0이 되지.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제로 마이너스 자 0의 값을 넣어주면 얘는 1이 되고 마이너스 s분의 1만 남게 되죠. 그래서 값이 s분의 1이 돼요. 워낙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뭐 테이블, 그러니까 뭐 계속 하다 보면은 테이블을 볼 일이 아니라 그냥 UT는 S분의 1, 델타 T는 1,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나올 정도가 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알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 만약에 이 회로, 이 서류, 이 신호가 UT가 아니라 그냥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값은 S분의 1로 동일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의 구간에서는 자, UT라고 하는 신호나 아니면 1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나 같은 결과를 나타내죠. 그리고 그 같은 결과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기 때문에 두 개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는 같아요. 세로적인 측면에서만. 그렇지?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한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만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지금 이제 우리가 건너뛰고 넘어가긴 했는데 12장 그리고 13장에 가게 되면 이제 주파수 변환, 프리퀀시 레스판스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신호의 어떤 응답 형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스케치를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정도의 보인다라고 대략 건데 주품에서 오메가라고 하는 펄크션에서 하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보데 플랫이라고 이제 앞으로 이름을 찍어요. 보데 플랫을 그릴 때 그때 필요해. 이 극점과 0점에 대한 거는. 지금 그 에스토이너 이게 분모가 0이 되게 만드느냐 분자가 0이 되게 만들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표현이 하는 경우를 우리가 폴이라고 해요. 극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가 0이 되게 하는 게 우리가 자, 분수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에 지금 이런 분수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없는 거지. 어떻게 해도 영할 수 없잖아. 그렇죠? S equal 0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 문제가 나중에 더 극점과 0점에서 어떤 그 그래프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UT라고 하는 시도 많이 보지만 앞번이 볼 신호예요. 모든 어떤 신호들은 익스포넨셜리 감소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익스포넨셜 굉장히 높고 지금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t 콜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신호를 갖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UT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간 내가 결정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저 구간은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이기 때문에 얘가 없건 상관없는 또다게 분석을 그래서 UT는 그냥 적분 구간을 나타내주는 걸로 생각해서 그냥 하고 실제로 적분해야 되는 거는 얘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변한 결과를 구하면 돼요. 이해돼? 봅시다. 일단 이게 라플라스 변화의 정의요. 그렇죠? 요 정의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거 할 건데 자 지금 FT 대신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를 원래 다 넣어줘야 되는데 UT라고 하는 게 가 없을 수도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라고 그때 UT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의 구간은 이게 그 UT가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앞에 지금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AT를 곱해줬어요. 위 지수의 합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플러스 A의 T, DT.
자, 요거를 적분을 하면, 아니, 적분을 하면 이와 같이 이게 되고, 자, t 이퀄 무한대일 때는 저 값이 0이 될 거고, t 이퀄 0, 그러니까 0의 여기, 이 지수함수 값이 1이 될 테니까, 그 결과가 S 플러스 A 1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자, 결론이 써 있어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곱하기 UT의 어떤 식으로 구성형 형태 저것의 라플라스 변화 이것도 뭐 테이블에는 있어요. 테이블에 있는데 이거가 되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음, 여기서 뭐 이게 지금 어떠냐면 자, 어떤 실수부와 허수부의 곱으로서 실수부와 허수부로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S를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다라고 하게 되면 S 대신에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를 대신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식에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시그마 J 오메가 곱하기 익스포넨셜 아 A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실수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플러스 시그마의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돼요.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뭐라 그랬지? 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익스포넨셜을 j 오메가 t라고 하게 되면 얘가 나타내는 거는 반지름이 1인 단위 원상을 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오메가 값은 그러니까 곱해진 형태에서 오메가 값에 대한 변화는 줘요. 근데 달라지지 않는 게 뭐냐면 매그니튜드 값은 달라지잖아. 왜냐면 얘는 매그니튜드가 항상 1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매그니튜드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매그니튜드 입장에서 보면은 오메가 값이 무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상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매그니튜드 입장에서는 무시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지금 그 값이 그래서 0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알겠지?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라플라스 변환에 뭐 굉장히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라플라스 변화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결과만 잘 알고 있읍시다. 자 요거 중요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요런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있고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델타 함수에 대한 게 나왔는데 자 델타 함수는 굉장히 수학 혹은 적분에서 델타 함수를 만나게 되면 되게 편해요. 왜 편하냐면 얘는 모든 값에서 딱 한 점만 제외하고는 모든 값을 다 0의 값을 가져. 괄호 안에 있는 요 값이 0이 되는 위치에서만 1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수학적으로 좀 약간 얘기가 좀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이산 시간에서 정의되느냐 아니면 연속 시간에서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뭐 디렉 델타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어 역시나 나랑은 하지는 않을 거고 예, 아마 시노미 시스템이나 아니면 공업석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그 괄호 안에 그 시간이 0이 되는 시점에서 그 넓이가 1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쭉 뻗어 있다는 의미를 얘기해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정확히 뭐냐면 저 면적이 1이 되는 거야. 음. 근데 이제 여기에 좀 더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그렇다라고 믿어줘. 알겠지? 그러니까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헷갈리고 복잡한데 뭐 무슨 얘기냐면 뒤에서 이제 예제들이 좀 있는데 그럼 여기에 이 델타 t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내가 얘기를 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무한대라며 무한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2를 붙이면은 무한대가 뭐 달라질까 싶은데 그냥 달라진다고 믿는 거야. 두 배만큼의 무한대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델타 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케일링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얘는 한 점에서만 의미 있는 값을 가져요. 그리고 그 값이 1이라고 봅시다. 그냥 델타 t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자, 이 경우인데 지금 요 경우인데 지금 보면은 자, 위에 써 있는 거는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에 대한 식을 써준 거고 거기 ft라고 하는 것에 델타 t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지금 정리를 해줬어요. 자, 델타 t라고 하는 거는 언제 값을 가질까? 의미 있는 값을 가질까? t 이퀄 0일 때. 그치? t 이퀄 0일 때만 의미 있는 값을 가지고 그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돼? 다 0이야. 적분은 우리가 더하는 거죠. 그 구간들을 다 더하는 거, 구간의 값을 더하는 거지. 근데 구간의 값을 더하는데 나머지 구간이 다 0이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 그 한 점에서의 값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 요 값에다가 이게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 t 이퀄 0일 때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뭐 델타 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곱하기 0 dt야. 자, 이거 값 1이죠. 그쵸? 이 값은 얼마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이니까 그것도 1이지.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1이 돼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성질은 그러니까 뭐 꼭 회로적으로 이렇게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신용 시스템 배우든 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배우든 할 때 적분식에서 델타가 포함되어 있으면 델타 함수가 0이 되는 그러니까 그 괄호 안의 값이 0이 되는 그 구간에서만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해서 적분을 수행하면 돼요. 알겠지? 바깥이 이렇게 소란스럽네.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ft라고 하는 거는 자, exponential 마이너스 t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t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 우리 테이블 15.1하고 15.2가 있잖아요. 15.2 테이블에서 얘랑 가장 비슷한 걸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연습하는 의미로 잠깐 보면 자, 요거 눈으로 기억해 봐요. 자, 얘랑 가장 이거 안 넘어가. 여기 있다. 자, 여기서 아까 그 녀석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게 뭘까? 뭐 딱 봐도 얘죠. 그쵸? 그치? 그리고 그것이 S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방금 전에 우리가 유도했었던 그거야.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 자, 저거 이게 이렇게 찾고 그러면 이제 뭐 아직 성질을 안 배웠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다 되지는 않는데 자, 여기 다시 넘어와서요.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것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가 S 플러스 A분의 1라고 나왔죠. 아까. 그치? 그러면 자,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는 건데 얘는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에 두 개 덧셈으로 되어 있네. 그치? 저 경우는 우리가 나눠서 하면 되죠. 그렇죠? 그게 선형성이잖아. 그러면 얘에 대해서 한번 구해주고 그다음 얘에 대해서 한번 구해주면 돼요. 지금 밑에는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유도 과정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어차피 이걸 쓸 거 아니니까 얘 이걸 알고 있어. 그러면 자, 첫 번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것은 지금 a 값이 얼마인 경우야? 1인 경우. 그러면 자 라플라스 변환 결과 s 플러스 a 대신에 1 넣으면 되겠지. s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봅시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라고 하는 저 지수 함수 식은 a 값이 얼마지? 그렇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여야 되는 거야. a 값이 2야. 그러면 이 s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하는 저 값에 a 대신에 2 넣으면 되겠죠? s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되겠지. 자, 뭐 미리 얘기하지만 선형성이 성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요 FT라고 하는데 여기에 두 배의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다. 그러면은 여기도 두 배가 돼주면 되는 거야. 덧셈이 되면 덧셈이 되면 되고 뺄셈이 되면 뺄셈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요 두 개에 대한 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써 있는 요 식과 동일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자, 어떤 이거 통분이라고 하지. 예, 통분을 해서 표현하게 되면 저렇게 표현이 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 요 값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게 0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0점이 되는 거고 요 분모에 있는 값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게 극점.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가 극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예제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데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결과를 구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은 이제 연습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걸 우리가 저렇게 뭐 힘들어서 구하는 거고 지금 아까 그 테이블을 가면은 여기 어 여기 보면은 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결과 나와 있고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결과 나와 있어요. 알겠지? 궁극적으로 이걸 쓸 거야. 테이블을 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그냥 한번 구해보자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거지. 자, 사인 오메가 t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오일러 공식이죠. 자, 삼각함수와 지수함수 사이의 관계식이 오일러 공식이에요. 자, 일단 지금 우리는 그래도 대학생이니까 알아야지.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exponential j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의 상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 t가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코사인만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위 아래를 더해주면 돼. 그러면 이 코사인 오메가 t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자,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t는 얘를 2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해돼? 유도되는 과정 이해되죠? 자, 그리고 그러면 사인만 남기고 싶으면 위아래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이거 빼줄 거고 그게 2j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지? 그러면 2j를 넘겨주면 자, 이 결과가 나와요. 알겠죠? 자, 어차피 테이블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몰라도 뭐 상관이 없다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테이블 이용하는 거가 익숙하지 않고 테이블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그때는 좀 그 원래의 성질대로 가기 때문에 좀 그걸 다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사인 오메가 t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 dt가 나와 있고 그것의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아까 우리가 지금 뭐 라플라스 변환 공식 몇 개 안 배우긴 했는데 다시 우리가 테이블로 가서 봅시다. 자, 요거 좀 다 써놓자. 2j분의 1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라고 하는 것의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테이블을 내가 다음에는 테이블을 프린트해서 와서 옆에 같이 놓고 보도록 하자.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린다. 자, 여기서 지금 얘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 위해서 여기 15.2에 있는 것들 중에 뭘 쓰면 될까? 그거가 s 플러스 a분의 1이 됐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응용하면 될까? 요거의 라플라스 변환 해볼래요? 이거 이용해서. 일단 a 값이 뭐야? 여기서. 어? 그렇지. a 값이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s 플러스 a가 들어가야 되는데 a 대신에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을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게 요것의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그러면 얘는 a 값이 여기 있는 j 오메가, a 값이 j 오메가가 되면 되겠지? 그리고 그 j 오메가 대신에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s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이 나와요. 이해돼? 자, 이런 식으로 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나온지를 봅시다. 보자. 여기지. 음.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요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결과가 지금 s-j 오메가분의 1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결과가 여기 있는 것처럼 s 플러스 j 오메가 a 대신 j 오메가 넣어주면 됐잖아. s 플러스 j 오메가분의 1 그리고 가운데 마이너스 있고 자, 이 j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웨이팅 팩터로서 그냥 곱해주면 되지. 우리가 지금 요거 다음에 배우긴 할 건데 선형성을 만족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연산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테이블에 나와 있던 것처럼 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돼. 코사인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를 마이너스 j 오메가로 보면 되고, 그치? 여기서는 a 대신에 j 오메가를 넣고 계산을 해서 자 달라지는 거는 2j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묶여져 있는 것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어떤 표의 활용 방법을 지금 응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연습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뭐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정도는 그냥 테이블에 있는 거를 응용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갖다 쓰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잠깐만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는 그러니까 15.2에 있는 테이블에서 최대한 비슷한 걸 찾는다라는 거가 있었고 15.1에 있는 거를 15.1에 있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똑같이 만들어 준다라고 이제 생각하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퍼티에 대해서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선형성이에요. 선형성은 그냥 뭐 이렇게 여기 복잡하게 쓰여져 있긴 한데 일단 성립한다가 결론이야. 그리고 선형성은 이제 비례성, 가산성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FT라고 하는 요 뭐지? 이 뭐냐? 함수식이 자, C1 F1 더하기 C2 F2라고 하면 자, 이것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결과는 자, 그냥 결과만 놓고 보면 자, C1의 F1S 더하기 C2의 F2S랑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 선형성을 가지고 이제 그리고 앞에 예제 그리고 그 더 앞에 예제를 풀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증명은 이래요. 자, C1 F1 그리고 C2 F2를 대신 넣어줘서 각각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자, C1, C2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웨이팅 팩터이고 조건 상수인 뭐 T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빼줄 수 있죠. 빼주고 나면 자, 요것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가 F1T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죠. 그냥 그래서 F1S가 되는 거고 뒤에 F2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선형성은 만족한다라고 알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인데 요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 그래, 그 스케일링인데 이거를 한글로 말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요걸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시간에 대한 지금 그 스케일링 업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이라고 하게 되면 그 앞에다 웨이팅 팩터를 곱해주는 건데, 그렇죠? 뭐 가령 뭐 FT라는 것을 갖다가 두 배 해준다면 EFT라고 하면 이건 사실 이제 그냥 앞에 나왔던 그 선형성에 대한 얘기고 그게 아니라 지금 요 시간에 대한 FT라는 함수가 있고 FET라는 함수가 있고 F2분의 1T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신호가 있다고 봅시다. 함수 뭐 신호.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좀 보고 싶은 건데, 자, 가령,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소리를 녹음해 놓은 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컴퓨터에 저장해 놨어요.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우리가 속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T인 경우와 2T인 경우, 2분의 1T인 경우 어떤 게 말소리가 제일 빠를까? 한번 생각해 봐.
당연히 t는 아닐 것 같고, 그치? 2분의 1t냐, 2t냐, 둘 중 하나일 것 같지? 2t. 자, 봅시다. 2t가 답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령 f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을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정수만 넣을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ft라고 하는 거는 자, t 이퀄 1, 그러니까 뭐 그치. 예. 요 t 대신 1 넣었을 때 f1, f2, f3, f4, f5의 그 어떤 음성이 순서대로 나가겠지. 그치? 근데 얘는 일단 여기 0도 있다고 보세요. F0 들어가고 F2, 4, 6, 8이 들어가겠지. 그럼 어떻게 돼? 자, 순서대로 음악이 나오거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쨌든 원래 있던 거에 조금 더 두 배,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배 더 빨리 지나가겠죠. 이해돼요? 얘는 F0, F0.5, F1, F1.5, F2 그런 식으로 가지. 어떻게 돼? 한 눈금 자체가 지나가는 순서가 지나가는데 그 눈금 자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목소리가 느리게 나가겠지. 노래가 느려지거나. 요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 자, 목소리가 빨라지면 주파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대로다. 자, 요거는 시간, 타임 도메인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변환을 하게 되면 지금 그 뭐 페이저 회로도 마찬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을 한 회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주파수 도메인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자, 주파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뀔까? 시간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재생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했을 때 주파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일단 t에서 2t로 가게 되면 주파수는 커진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응? 낮아져. 왜 낮아질까? 다시 뭐라고? 오메가분의 2파이? 오메가분의 2파이가 낮아진다고? 그, 요즘은 유튜브도 그거 속도 조절이 되지. 한번 해봐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방송 같은 걸 보는데 속도를 올려봐봐. 그럼 어떻게 돼? 목소리가 뭐 이렇게 가령 남자가 얘기하는 목소리인데 뭐 한 10배속 했다. 그러면은 피치가 올라가. 그러니까 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리가 되게 날카로운 소리를 나. 그게 결국은 오메가 값이거든요. 오메가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굉장히 이렇게 중저음의 목소리라고 보면 되고, 오메가 값이 높아질수록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운 목소리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속도를 빨리 했을 때 어떻게 돼? 오메가 값이 올라가. 그리고 속도를 느리게 했을 때 오메가 값이 줄어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 오메가 값이, 음, 음. 오메가 값이 그 저기 그 낮아져. 낮아져. 자, 그럼 봅시다. 자, 지금 아니, 아직 지금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요걸 봅시다. 자, FT를 FET로 바꾸면 시간에서 압축일까 팽창일까 생각해보면 이거는 시간에 대한 압축이겠죠. 1, 2, 4, 아니 1, 2, 3, 4로 가던 걸 지금 2, 4, 6, 8로 가면은 데이터의 어떤 플레이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압축이에요. 그리고 얘는 시간에 대해서 원래 거를 더 느리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데이터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겠지. 자, 그런 개념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FA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요.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자, 요 안에 있는 요 값만 달라진 거예요. 근데 저걸 그대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치환을 해. X라고 하는 것을 AT라고 치환을 해요. 그러면 요게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T는 A분의 1 X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자, dx는 a 곱하기 dt가 되어서 지금 여기 있는 요 dt 대신에 a분의 1 dx가 들어가고
여기 있는 요 t 대신에 여기 방금 전에 썼었던 것처럼 a분의 1 x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치환이 다 되는 거죠. t 대신에 t가 다 없어지고 x가 나오게 됐지, 이제.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요게 fx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 좀 계산이 좀 지저분하니까, 자, 이거 다시 써봅시다. 자,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fx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분의 1 x 곱하기 s 그리고 a분의 1 전체 곱하기 dx. 그러면 a분의 1 앞으로 뺄 수 있죠? 그래서 자, a분의 1이 앞으로 빠지고 여기에 dx가 돼.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묶어줄 건데 지금 이런 형태로 묶어주는 건데 자, a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고 익스포넨셜에 자, 마이너스 x 곱하기 a분의 s 그리고 dx가 되지. 그러면 S가 있던 자리에 A분의 S가 들어갔고, 그리고 앞에 전체 A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그거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는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그냥 형태가 똑같죠. 그래서, 자, 전체,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된 결과에 앞에 A분의 1이 들어가고, 그리고 S 값이 A로 나눠진 형태가 돼요. 이해될까? 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냐? 아까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데이터가 압축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만약에 여기 A 값이 2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타임 도메인에서는 데이터가 압축이야. 1, 2, 3, 4로 들어가는 게 1, 2, 4, 8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데이터가 확장돼. 근데 이제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이게 뭐냐 하면 자, 아까 데이터가, 그러니까 음성 데이터가 압축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촉도를 2배로 올리면은 굉장히 높은 음이 많아진다고 했죠. 그렇죠? 자, 이게 오메가에 대한 값을 X축이 표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면 높은 주파수 범위의 값들이 늘어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 입장에서는 압축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압축이라고 한다면 이 분모로 들어가게 되면 팽창하는 거잖아요. 그 주파수의 입장에서는 더 넓게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만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속도를 2배로 늘리게 되면 높은 주파수 성분들이 더 생긴다라고 봐야 돼. 그러면 이게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 얘는 지금 팽창의 개념. 반대야. 만약에 A 값이 2분의 1로 들어가면 타임 도메인에서는 팽창하는데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낮은 주파수 대역이 더 많아지고 높은 주파수 대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파수 입장에서는 데이터에 압축이 일어나요. 이해를 못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해봐. 집에 가서 좀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다음에. 그렇지?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타임 도메인에서 A라는 값이 곱해지는데 그 A라는 값이 만약에 1보다 큰 값이 곱해지면 데이터 압축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반비례하는 데이터 팽창이 일어나요. 반대로 타임 도메인에서 A 값이 1보다 작아서 데이터 팽창이 일어나면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데이터 압축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A분의 1이라고 하는 팩터가 곱해진다. 요거는 저기 뒤에 테이블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면적인 의미는 잘 기억을 못 하더라도 뒤에 테이블 보고 요 T 대신에 AT가 들어갔을 때의 처리 방법은 표를 보고 하면 돼요. 자, 뭐 사실 이 내용 자체는 회로 내용은 아니야. 나중에 이제 신호 시스템 다룰 때 더 자세히 나올 거라서. 자, 그래서 자, 요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뒤에 15.2의 테이블을 보고 이렇게 생긴 게 가장 유사하다라고 해서 갖고 왔다라고 합시다. 이게 fs야. 그러면 자 사인 2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환은 어떻게 될 거냐인데 지금 여기에 a 값 대신에 2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fs의 전체의 2분의 1 곱하고 f 그다음에 지금 a 대신 2가 들어가니까 a가 아니라 2분의 s가 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s가 들어갔던 자리에 2분의 s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요 자리가 2분의 s의 제곱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분의 1이 전체 곱해지고 s제곱 대신에 2분의 s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이걸 계산하면 되고 그걸 계산하면 이와 같이 나온다. 자, 뭐 앞부분에 내가 뭐 데이터 압축 팽창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그냥 그런 거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되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자, 테이블에 나와 있는 프로퍼티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된다. 자,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보면은 뭐 샘플링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같은 얘기예요. 아까 한번 했던 얘기예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GT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거기에 델타 T-T0라고 하는 델타 펑션이 곱해졌어요. 자, 델타 T-T0는 어디에서 0이 아닌 값을 가져? T 콜 T0일 때만 0이 아닌 값을 가져요. 그러면 자, 나머지에서는 다 0의 값이니까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고 얘가 의미 있는 값을 가진 T0일 때만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가 그럼 한 점으로 몰리는 거지. 그래서 자, GT0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샘플링이냐라는 건데 만약에 이런 FT라고 하는 이런 신호가 있다고 봅시다. 이 신호 중에서 여기 있는 신호 중에서 어떤 특정 시점 요거를 T0라고 그래. 아, T 이퀄 제로가 아니라 T0라고 합시다. 저 T0 상태에서의 FT 값을 우리가 샘플링 하고 싶으면 그때 여기 있는 것처럼 델타 T-T0를 곱해주고 적분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이 나와.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거 값 알고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대입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함수식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샘플링 값을 곱해서, 델타 함수를 곱해서 샘플링을 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봅시다.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스케일링 프로퍼티예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타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지, 이거는. T0만큼의 타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고, 지금 여기 A라고 하는 값이 스케일링 팩터로 곱해졌을 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어, 그거는 지금 FS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요 도메인에 대한 얘기인데 어, 밑에 밑에 거 보고 합시다 그럼. 자 일단 지금 델타 T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웨이팅 팩터가 1인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T 이퀄 0일 때 0이 아닌 값을 가져. 자 그리고 이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같은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거예요. 1을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어. 자, 그 대신에, 자, 잠깐만. 타임 시프트부터 봐야 되는데. 그럼, 일단 봅시다. 자, 지금 요거를 봅시다. 요거를 보면은, 자, 9 곱하기 델타 t-1이야. 자, 얘가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 그 점이 어디예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점이지. 그게 t 이퀄 1이지. t 이퀄 1일 때만 의미 있는 값을 갖고 그때 9만큼 스케일링이 되어 있어요. 웨이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1일 때 0이 아닌 값을 갖고 그 값이 9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세 번째 경우를 보면은
지금 자 마이너스 3의 델타 t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이거 뭐 타임 시프트에 대한 얘기긴 한데 t 이퀄 마이너스 2일 때 그 한 점에서만 의미 있는 값을 갖고 나머지 다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값을 갖고 마이너스 3만큼의 스케일링 되어 웨이팅 팩터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3으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요 얘기인데 자 그냥 요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자 델타의 3t라고 하면 지금 데이터가 3배만큼 압축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3분의 1이 앞에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편할 것 같아. 알겠지? 음. 그렇고 지금 여기를 보면 자, 델타의 2분의 1 t-1이잖아. 얘는 언제 영이하는 값을 가져요? t 이퀄 1일 때. 그리고 그때 지금 여기 앞에 스케일링 팩터가 2분의 1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가 2배로 스케일링 업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봅시다. 자, 얘랑 좀 구별을 해야 돼. 자, 델타의 2분의 1t-1이에요. 그러면 얘는 언제 영향 값을 갖냐면 2분의 1에 t-2가 돼야지. 그래서 t 이퀄 2일 때 영향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되고 뭐 마찬가지로 여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전체 2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델타 함수에 대한 건데 자, 여기 요 델타 t-t 제로라고 하는 값이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 게 t 이퀄 t 제로일 때이기 때문에 gt 대신에 t 제로를 대입해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 이해돼? 음. 자, 그래서 샘플링 프로퍼티 좀 외워두고 여기 네오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좀 다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고 이제 타임 시프트 봅시다. 오늘 또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오늘 2페이지만 더 합시다. 자, 타임 시프트예요. 타임 시프트고 지금 이미 방금 전에 했던 그런 얘기들인데 자, 여기 보면은 자, ft-t 제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t 제로만큼의 타임 시프트가 된 건데 자, t-t 제로라고 써 있을 때 t 제로 값이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시프트 돼. 원래 이렇게 생겼던 그래프가 t-t 제로라고 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면 t0라고 하는 시간이 양수라고 가정하면 그 양수의 값만큼 오른쪽으로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이동해요. 그러면 t0가 음수면 왼쪽으로 이동하겠지. 알겠죠? 자,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t-t 그러니까 t0만큼의 타임 시프트가 있으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0만큼이 곱해져요. fs의 결과에. 자, 그거는 이제 유도를 이렇게 해봅시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일단 유도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결과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음. 자, 그러면 자, 유도를 해봅시다. 여기 보면은 ft-t0고 u의 t-t0고 그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st 곱하기 dt가 되어 있어요. 적분과는 0부터 0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야.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집중해서 봅시다. u의 t-t0야. 저 유닛 스텝 펑션이 언제 1의 값을 가져요? t0보다 큰 구간에서. 그치? t 이퀄 t0보다 큰 구간에서. 그러면 그 이전 구간은 0이라는 값이야. 그러면 적분구간을 우리가 바꿔도 되겠지. t0부터 무한대까지의 구간으로. 그래서 여기 t0라고 하는 구간으로 바뀌었어요. 그거를 바꾸면서 u의 t-t0라고 하는 함수가 없어졌지. 자,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한 적분인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치환을 해서 적분을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 타우라고 하는 것을 t-t 제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게 타우가 되는 거고 지금 t라고 하는 거는 타우 마이너스 t 제로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t 대신에 타우 마이너스 t 제로로 바꿀게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dt는 d타우가 되기 때문에 요 dt 대신에 d타우를 넣어주면 돼. 그러면 지금 써준 것들을 다 대입을 해서 바꾸게 되면 자, f타우, 그러니까 t-t 제로를 타우로 바꾸자고 했으니까 f타우 나오고 지금 s 곱하기 t 대신에 타우 플러스 t 제로야? 아, 그러네. 플러스 t 제로네. 네. t는 타우 플러스 t 제로네요. 자, 그러면 여기 타우 플러스 t 제로가 대신 들어갔고 dt 대신에 d 타우 넣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타우라는 것이 적분 변수로 바뀌었고 타우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요 t 제로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빼줘도 되겠지.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 제로를 밖으로 빼고 나니 자, 지금 이렇게 생긴 요거는 f 타우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랑 같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 제로 곱하기 fs와 같다. 생각보다 많이 쓰여. 타임 시프트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그래서 이 프로퍼티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하나만 더 합시다. 자, 프리퀀시 시프트예요. 프리퀀시 시프트는 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S0만큼 시프트를 하게 되면 그때의 ft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0 곱하기 t만큼이 곱해진다라는 건데 타임 시프트랑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아까 타임 시프트는 이 위치에 마이너스 값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플러스로 쓰여져 있는 것만 좀 구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기 아까 얘기했던 15.1이라고 하는 그 테이블에 나와 있긴 한데 그 구분해서 쓸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것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할 거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f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0 플러스 s의 t, dt가 되고 자 이거는 그냥 요 것을 우리가 갖고 봤을 때 이것에 대한 fs 플러스 s0 값과 같으니까 그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음. 앞에서는 T0라는 걸 빼줬던 이유는 타우에 대한 적분이고 T0는 적분 상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앞을 빼줄 수 있었던 거고 이거는 T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를 포함시켜서 F, S0 플러스 S로 해주는 게 맞아요. 알겠지? 음. 그리고 타임 프리퀀시 스케일링인데 아까 이제 앞에서 좀 내가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FCT라고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자 C분의 1 곱하기 F C분의 S와 같다. C가 0보다 클 때. 그래서 시간 눈금을 압축 혹은 확장하는 것은 주파수 눈금을 동일한 인자로 반대로 확장하거나 압축하는 거랑 같다. 그러니까, 라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음, 그러니까 프리퀀시에 대한 이게 X축이 프리퀀시고 지금 여기 0이 있고 만약에 데이터가 요 근처에만 몰려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0 근처에 몰려 있다라고 해.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피치가 높은 음이 없는 거야. 낮은 중점의 그런 값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다고 봅시다. 그럼 얘는 자, 고음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신호인 거야. 근데 뭐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면 여기는 이렇게 좀 낮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고음이 훨씬 더 강조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오메가라고 하는 거 혹은 이제 프리퀀시 축에서 이렇게 데이터의 압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줄어든다 표현 범위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파수 범위가 낮은 쪽으로 다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낮은 음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얘를 팽창시켜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넓게 펼치게 되면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은 대역도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 소프라노 소리 같은 거 그런 게 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음. 이게 오메가에 대한 것이 좀 약간 그 개념이 좀 아직 생소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접근을 할 건데 자, CT라고 되어 있으니까 타우를 CT라고 하게 되면 T 값은 C분의 1 타우가 되고 D 타우는 C 곱하기 DT가 되니까 어, DT는 C분의 1 D 타우와 같다.
라고 놓고 각각 대입하는 거야. CT 대신에 여기 타우 넣을 거고 여기 T 대신에 C분의 1 타우 넣고 그리고 DT 대신에 여기 있는 것처럼 C분의 1 D 타우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C분의 D 타우 들어갔고 여기도 마이너스 S 곱하기 C분의 1 타우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T가 타우가 된 거고 이거 각각 다 대입하고 정리하면 지금 여기 C분의 1 앞으로 뺐고 여기 있는 요거 계산하게 되면 C분의 S만큼이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면 되고 C분의 1이 전체에 앞에 붙으면 되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 아까 제일 먼저 봤던 그 스케일링 프로퍼티에 나와 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오늘은 너무 많이 하면 또 다들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 질문!